정의당의 공천은 막가는 공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혐오 발언으로 이런 분을 안 거르고 도대체 뭐 황교안 대표님을 위한, 황교안 대표님의 사람들만을 위한. 그러면 마지막 편 공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공천. 선거 전략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인데요. 그 전에 먼저 또 공천. 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정확히 뭔지 알아요? 아니요. 모르니까 우리 네. 규범 학생이 이번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처럼 어렵게 말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좋냐면 정당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상위번호 1번, 2번, 3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그 포스터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속이 없어요. 무소속인 경우에는 이제 맨 뒷번호로 밀려나고요. 그러면은 그 각 당에서 한 명만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막 공천 받으려고 약간 당에서 싸움이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아. 지금 네, 그 얘기 지금 한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게 큰 아. 이슈가 되죠. 바로 토론을 시작해 볼까요? 태진 학생의 공격부터. 정의당을 공격하는. 그렇죠. 정의당이 상혁 학생이 이번에는 방어할 차례입니다. 시작. 근데 저는 정의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후보들은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민주적으로 그래도 공천 작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례대표 후보와 관련해서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유호정 비례후보 1번은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인데 이분이 롤게임 대리 참여, 롤게임 계정을 가지고 대리로 참여를 해서 티어를 올렸다. 이거에 대해서 정의당 국회의원님들은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류 후보자 본인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어물쩍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명백한 게임법 위반이거든요. 게임진흥물 사업법 위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게임 대리라고 뭐 음주운전보다는 좀 약하게 다루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리 금전적 이익이 없었거나 아무리 취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사과를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점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나머지는 민주적 공천을 그래도 정의당은 나름 잘 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다음 규범 학생의 60초 공격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당의 공천은 막가는 공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 대표 팬클럽 회장이 지금 비례 12번에 배치가 됐는데 그분이 대학교가 재적이고 대표적인 정당 경력으로는 구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그분이 어떤 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이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을 했다가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만나서 국가대표 상비군을 그만뒀다고 했는데 그만두고 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전혀 공보물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요번에 정치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 당선권이 12번에 배치가 됐다는 건 이거는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죠. 전 심상정 대표의 팬클럽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주는 어떠한 프레젠트? 이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한 후보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공격을 해줬어요. 자, 상혁 학생 방어할 준비 되나요? 네. 바로 들어볼게요. 시작. 우선 류호정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후보는 대리게임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분명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더 사과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상무위원회 소집하고 전국위원회 소집했습니다. 전국위원회에서 그래서 재신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고 끝에 말이죠. 그래서 류호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를 통해서 금전적 이득도 편취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동아리 회장직도 사퇴하면서 책임을 졌고 또 지금도 몇 번이고 더 사과할 용의가 있고 또 당에서도 충분히 심각성을 인정을 하고 재신임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정민희 후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당은 진성당원들과 12만 명의 시민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분이 뭐 그런 경력을 가지실 수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 당과 또 시민선거인단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8초 남겨뒀습니다. 두 분 어떻게 납득이 되시나요? 납득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진 학생이 방어할 차례죠. 규범 학생과 상혁 학생이 공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규범 학생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자, 중도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금태섭 국회의원 공천 컷에 대해서 금태섭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공수처 반대,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중도의 입장에서 금태섭의 이러한 행동이 과연 민주당의 스파이일까요? 전혀 아니죠. 소신 있는 정치인이에요. 중도의 입장에서는. 금태섭 국회의원은 찬양받아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공천에서 컷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좀 입장이 왜 도대체 컷을 한 건지 금태섭 국회의원 중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분명히 소신 있는 정치인이고 공수처 반대한 이유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태섭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 다음 상혁 학생의 공격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시작. 네, 일단 민주당을 좀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컷된 게 아니라 경선에서 떨어지신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다른 의원 같았으면 단수 공천됐을 텐데 이제 추가 공모를 한 부분은 이제 좀 미심쩍긴 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건 넘어가고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세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종갑의 전략 공천 대신 홍성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 혐오 발언으로 엄청난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제주갑의 전략 공천 대신 송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평화 인권이 밥 먹여주냐라고 토론해서 발언했다가 역시 주민들의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이런 분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안 거르고 도대체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 본인의 시간을 사용하면서까지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들어보고 태진 학생의 방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금태섭 의원님 같은 경우는요. 그 금태섭 의원님과 같이 민주당에 반대했던 민주당 안에 조홍천 의원님은 반대로 경선이 돼서 후보가 되셔서 지금 선거에 나가 계십니다. 금태섭 의원님은 그 지역의 주민들, 그 지역의 당원들이 금태섭 의원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스템의 게임 안에서 탈락하신 것이 민주당이 너 싫어, 너 나가에서 자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게임에서 떨어진 것을 어떻게 살리라고 하는지 그것이 오히려 더 반민주적인 공천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권 혐오 발언이라든지 여성 혐오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적인 그 해당 발언을 한 것은 그 후보자들의 도덕적인 문제나 평가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당이 그 사람들의 여성 혐오에 대한 발언이나 인권에 대해서 미숙한 발언을 민주당이 지지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고 부정적으로 평을 내리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딱히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또 60초를 맞춰주셨습니다. 묻고 싶은 게 많지만 또 코멘트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다른 코멘트는 할 수 없지만 기분이 어떻게 말하고 얘기해 싶은데 주시나요? 못하니까 답답하네요. 네, 그리고 상혁 학생은 들어보니까 어땠나요? 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두 분이 연대하시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연대하네요. 네. 그럼 이제 규범 학생이 방어를 할 차례죠. 상혁 학생과 태진 학생의 공격 60초 들어갑니다. 먼저 상혁 학생부터 할게요. 시작. 미래통합당 공격 시간인데요. 미래한국당을 좀 공격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 공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죠. 그래서 뭐 황교안 대표가 뭐 미래한국당 공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니까 뭐 지도부 총사퇴하고 다음날 입당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원유철 의원이 당대표로 임명이 되고 결국에 지금은 또 오늘 보니까 조정이 됐더라고요. 또 영입 인재로 통합당의 영입 인재로. 그래서 어찌 보자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통합당이 영입한 인재를 이제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로 공천한다. 사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좀 보기가 어려운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초도 남겼어요. 상혁 학생이 하고 싶으면 탁 하고 끝내는군요. 태진 학생 공격 바로 들어갑니다. 60초 시작. 저는 미래통합당의 지역 공천이 조금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일단은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엄청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A 의원님을 B 지역구로 보내고 B 의원님은 A 지역구로 보내고 그렇게 크로스 공천을 하고 있는 게 지역구 구민을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너무 징하게 헤쳐먹는다 이런 막말하신 차명진 전 의원이 당당하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가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청년 인재라고 발탁하셨던 김미균 씨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 선물을 받았다는 걸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천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후보로 취소가 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쪽을 좋아했던 사람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시계나 선물이라도 받은 사람은 절대 보수 정당의 지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 공천에 대해서 결국 황교안 대표님을 위한 황교안 대표님의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공천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3초 남기고 발언을 마쳤습니다. 바로 규범 학생 방어할 준비 됐나요? 네네 됐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시작. 네, 일단은 아까 정부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괴돼지라고 발언하신 분이 지금 민주당 정부 인사에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지금 개입이라고 하시는데 황교안 대표님께서 정의당 여기 이제 상영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갖고 이제 대표가 교체됐다고 그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증거를 갖고 와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금태섭 위원님에 대해서 그게 정당한 거라고 했는데 편법을 쓰고 게임을 이겼는데 그게 어떻게 정당한 겁니까? 추가 공모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했어요? 편법이잖아요. 편법을 쓰고서 게임 이긴 게 정당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중도의 입장에서 당연히 정당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정당하다고 하시는지, 편법을 쓰고 이긴 것이 왜 정당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류호정 후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의 음주운전 후보들 전부 다 탈당해야 됩니다. 정의당 류호정 후보 지금 죄질을 따졌을 때 민주당 음주운전 후보보다도 더 낮아요. 죄질의 강도부터가 류호정 후보는 게임인데 지금 그럼 민주당 음주운전 후보들 싹 다 탈당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네. 이렇게 세 학생의 방어를 모두 다 들어봤는데요. 연주 학생 이번에는 또 어떻게 들었어요? 약간 궁금했던 게 들어보면 되게 막 롤게임 대리하고 여러 가지 막 혐오 발언 막 이런 거 많이 하신 막 국회의원들 있더라고요. 근데 연예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아예 모습을 안 보이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또 막 그냥 철판 깔고 나오시는 건지 약간 그런 거 궁금하고, 각자 자기 당의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잘못을 했을 때 다시 나오는 거에 대한 약간 생각을 듣고 싶어요. 연주 학생이 정말 열심히 듣고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완전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주 학생이 탁 집어줬어요. 저런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후보가 된다는 것 사실이 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선 당을 부끄럽게 만들고 당의 어른들한테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연주처럼 지적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참여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쭉 얘기를 해봤지만 각 당의 입장에서 막 하느라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솔직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상혁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뭐 저희 당의 공천이나 아니면 저희 당의 정책이나 아니면 저희 당의 당론이나 이런 게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마음에 들어서 당을 대변하고 있는 거고요. 차악을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 원래 민주주의는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네. 네. 규범 학생은요? 뭐 저는 뭐 다른 당을 뭐 비판하고 싶진 않고 이제 제 대학 소속한 당인데 네. 미래통합당 범죄자들은 전부 다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는 절대 좀 소신 있게. 이해가 네, 이해할 수 없다. 네네. 또 태진 학생도 덧붙일 말 있어요? 국회의원 어른분들은 지금 선거를 준비 중이실 텐데 만약에 선거에 당선되시면 제발 국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좀 시간도 지키시면서 같이 회의장에 나와서 얘기 좀 같이 좀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연주 학생 오늘 이렇게 열띤 토론 함께 했어요. 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생기나요? 진짜 집중해 들었는데 되게 정치라는 게 되게 약간 매력적인 것 같아요. 되게 학교에서 시험 보려고 공부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너널짐 토크쇼 Z의 총선 특집 기획 일부, 오늘은 1020 세대 정치 참여와 총선 핫 이슈에 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기획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는 청년당원이 말하는 각 당의 청년 정책과 또 미래의 유권자인 10대 연주 학생의 마음을 설득하는 이 청년 당원들의 모습이 등장하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 정치하면 다들 진짜 저는 정치 이야기하는 어른들 보면 욕하는 것 같고 서로 싸우시거나 토라지는 것 밖에 못 봤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즐기시더라고. 제일 즐기시더라고. 기분이 좋았고요. 저 즐겼습니다. 저는.